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얼굴에 근육을 이용해서 팔자주름을 훨씬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이용해서? 네. 코랑 입 끝 요 사이에서의 이 윗부분의 근육들이 피부로 위로 당겨줘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이제 팔자주름이 아무래도 이제 덜 생기겠죠. 네. 그 윗부분의 근육들을 단련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올리면 됩니다.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주름이 생기잖아요. 네네. 어떤 주름이 있어요? 팔자주름 당연히 굉장히 많고, 미간주름, 이마주름, 뭐 이런 주름들이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아실 주름들인데, 이런 주름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연스럽게 접혔다 폈다가 계속 이루어지게 돼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뭐 나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 얼굴에서 주름들이 다 없어지는 게 그러면 완전히 좋은 것이냐?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그 부분이 접혔다 펴졌다 하는 게 그 사람을 자연스럽게 보이게 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주름이 생기면 나이가 들어 보이잖아요. 네네. 병원 안 가고도 집에서 좀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아, 물론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팔자주름에 관해서는 집에서 하는 홈케어, 그리고 평소에 어떤 관리가 병원에서 갖는 관리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팔자주름이 일단 생기는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 크게 세 카테고리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뼈, 그다음에 근육, 피부입니다. 일단 얼굴을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3등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이제 그 뼈들이 나이가 들면서 많이 흡수가 돼서 없어집니다. 뼈들이 흡수가 돼요? 네, 뼈는 흡수돼서 없어지는 구조물입니다. 뼈는 원래 네. 이렇게 한번 만들어주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뼈를 건물에 철근 콘크리트나 고정된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이고 끊임없이 생기고 없어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쭉 놓고 얼굴 CT를 찍어서 쭉 보잖아요.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 얼굴 뼈가 드라마틱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요 얼굴 중간 부분에 요 피부를 이렇게 지탱을 해주고 있죠, 안에서. 근데 얘네가 이렇게 무너져서 내려오면 요 부분에서 팔자주름이 더 짙어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뼈 위에 이제 근육들이 있잖아요. 얼굴의 근육들도 점점 약해지고 인대 이런 것들 다 약해집니다.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팔자주름 위에 피부들을 이렇게 당겨주고 지탱을 해주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 흘러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또 그게 가서 쌓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텐트를 쳤는데 그 기둥을 우리가 뼈라고 생각해 봅시다. 뼈가 천을 단단하게 이렇게 딱 받쳐주고 있었는데 얘가 점점 흐물흐물 약해지면서 더 이상 받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천이 이렇게 흐느적 흘러내리겠죠. 그러면 그 흘러내린 부분이 여기에 가서 쌓이는 겁니다. 팔자주름에 가서. 세 번째는 피부였잖아요. 세 번째는 피부입니다. 방금 텐트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위에 천 자체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이 피부 자체가 탄력을 잃어서 쭈글쭈글해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아까 원장님께서 집에서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맞습니다. 시술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집에서 이 팔자주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얼굴에 근육을 이용해서 팔자주름을 훨씬 완화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이용해서? 코랑 입 끝 요 사이에서의 이 윗부분의 근육들이 피부로 위로 당겨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팔자주름이 아무래도 이제 덜 생기겠죠. 그 윗부분의 근육들을 단련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입꼬리를 올리면 됩니다. 입꼬리를 올려요? 네, 입꼬리를 올리시기만 해도 사실 효과를 봅니다. 근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하시려면 어금니를 물지 마세요. 일단 어금니를 물지 마시고 아래턱에 힘은 그냥 최대한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연스럽게 살짝 이렇게 벌어진 상태가 되거든요. 이때 입꼬리를 살짝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올려주시면 여기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소리를 같이 내주셔도 돼요. 이런 소리를 많이 내시거든요. 힘이 들어가요? 네. 팔을 떨리기도 해요. 처음 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팔을 떨리고 있죠. 이 정도로 지금 여기가 이제 근육들이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서 좀 힘든 거죠. 그럼 이거를 어느 정도 횟수를 얼마나 해야 되나요? 처음에는 1회에 한 5초에서 10초 사이로 한 5세트 정도만 해주세요. 점점 익숙해진다. 그러면 자기 양에 맞게 조금씩 늘려가셔도 좋고. 또 이제 운동을 했으면 마사지를 해서 좀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크림 제품들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뭐 바셀린 이런 거 좋고요. 살짝 손에 살짝 바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방금 무리한 근육들 있잖아요. 이런 데를 살짝 이렇게 마사지 해가지고 이완을 시켜줍니다. 마사지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팔자주름 개선에 도움이 많이 특정 크림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무 크림이나 거의 상관없습니다. 얼굴에 쓰실 수 있는 거 그냥 쓰시고 계시는 것들 있잖아요. 양쪽 다 해야 되는 거죠? 양쪽 다 해야 되는 거죠. 팔자주름이 잘생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뭔가 습관 때문에도 생긴다고 하던데 어떤 습관들이 팔자주름을 잘생기게 하나요?
팔자주름을 잘 생기게 하는 습관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조금 이제 많은 것들 위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옆으로 누워서 자시는 분들, 제 손을 그냥 바닥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옆으로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잔다 그러면 이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겠죠. 오. 그리고 아무래도 수면 시간이 또 6, 7시간 이상 네. 될 수 있기 때문에 접혀 있는 상태로 지속이 되면 팔자주름을 좀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턱을 괸다든지 이런 습관들을 들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실 수 있어요. 네. 이러면 지금도 딱 그냥 보기에도 이게 이런 데 이제 압력이 가기 시작하죠. 네. 그런 게 사실 팔자주름에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팔자주름에 좋은 새로운 습관을 또 곧 들어보면 어떨까? 이렇게 피고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 그런 새로운 습관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 또 팔자주름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심해서 나는 좀 그래도 시술을 받아야 돼. 이런 분들한테는 어떤 시술을 하는 게 좋을까요? 팔자주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코랑 입술 요 사이에 요 주름이죠. 이 위에 부분들이 이렇게 쳐져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방법으로는 얘네를 힘으로 다시 조금 끌어당겨서 올려주는 방법이 있겠죠. 네. 리프팅으로. 리프팅으로. 어떤 리프팅? 저 같은 경우는 실리프팅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안쪽으로 당겨주는 리프팅들, 보통 하고 있는 뭐 써마지라든지 울세라 여러 가지 리프팅 기구들을 이용해서 살짝 위쪽으로 탄력을 주면 이 처진 피부를 조금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피부 자체의 탄력을 높여주는 것도 좋죠. 이때는 뭐 주베룩이라든지 주베룩. 리쥬란 이런 콜라겐 생성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스킨 부스터들을 이용해서 피부 자체 탄력을 올려주면 팔자주름 개선에 도움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팔자주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나왔던 홈케어만 또 꾸준히 해주셔도 병원에 가지 않고 동안 얼굴을 또 얻으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